알파벳이요. 12페이지. 여기 보시면 알파벳이 몇 개가 있어요? 26. 응? 26. 네, 26개예요. 알파벳은 26자고요. 2개씩 있잖아요. 소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대문자가 중요해요? 소문자가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럼 하지 맙시다. 소문자가 중요하죠. 네. 소문자가 중요해요. 네. 왜냐면 별일 없으면 다 소문자로 써요. 별일 있을 때만 한 글자씩 정도만 대문자로 이렇게 콕콕 박아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소문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도 국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학교에서는 영어를 안 가르쳐주지요. 네. 그리고 중학교 입학을 할 때 대문자만 우리 아빠가 가르쳐줘가지고 대문자만 대충 알고 들어가는데 어깨 쭉 펴고 들어갔어요. 대문자 공부해 왔다고. 근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예. 막 일과를 막 폈는데 난 일과가 대문자일 줄 알았어. 일과는 막 굿모닝, 막 하와이유, 막 철수 막 나오는 거예요. 다 소문자인 거야. 다른 애들은 근데 줄줄 읽더라고요. 학원을 다 다녔는지.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고 그때부터 영어를 잠깐 이제 1년 정도 포기했었던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 알파벳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조금 이제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소문자 먼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고요.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한 반 이상 되세요. 아무래도 연세가.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네, 하시고 다 아시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만큼 빨리 쓸 수 있느냐도 사실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고 읽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써 나갈 수 있는 것도 빨리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막 쭉쭉 필기를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막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좀 그러니까 빨리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은 문방구에 가셔가지고 마트나 가셔가지고 영어 노트를 하나씩 사시는데요. 그냥 영어 노트 주세요 해가지고서는 이제 어른이니까 조금 걸 줄 거예요. 영어는 4선이거든요. 초등학생 쓰는 널찍한 걸로 주세요. 이렇게 말을 따로 하셔야 좀 이렇게 넓은 판을 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한 몇 권, 두세 권 정도 거기다가 쓰는 연습을 하시면 금방 손에 익으실 거예요. 네. 되셨고요. 저 12페이지 알파벳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14페이지 볼게요. 제가 따로 필기를 안 하고 그냥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 나실 때 이러면은 아무도 안 읽더라고. 누가 그렇게 시간이 남아. 바쁜데. 5인 김에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14페이지요. A인데요. A. 문제 없으시지요? 소문자 A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나봐요. 이렇게 쓰는 거 하고요.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요거 둘 다 A예요. 네, 둘 다 A예요. 요거는 요게 사실 진짜 A지. 근데 요거는 단점이 있다면 뭐예요? 쓰기가 이제 그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래 그리나 하여튼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손을 떼지 않고 이제 영어 쓰는 애들은 손 떼는 걸 싫어해요. 손을 안 떼고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방법이 나왔겠죠. 그래서 요거는 책에 인쇄될 때는 다 요걸로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쇄체라고 많이 부르고 굳이 이렇게 그릴 이유는 없죠. 예쁘긴 한데 손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필기체로 그리시면 되겠어요. A고요. 밑에요. B지요. B. 네, B. 소문자 B 쓰실 때 이렇게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방에 요래 그리시라는 거지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B고요. B. B예요. B. B 해보세요. B.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B라는 거는 양수능이라고 해요. 양수능. 양쪽 입술에 소리가 해가지고 양수능이라는 말 하지요. 애들 데리고는 이런 말 안 해요. 양수능이야. 막 애들한테 이런 말 안 하는데 이제 어른들이니까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입술 가릴 때들이 양수능. 이따가 양수능 또 나오거든. 네, 지금 한번 띄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 C고요. C. 아시죠? 비타민 C를 다 드실 테니까. C.
영어에는 그 시옷 같은 발음이 없어요. 그리고 왜 연애가족계에서 외국 사람들 막 하면은 막 사랑해요, 연애가족계 이렇게 못해요. 사랑해요 이러잖아요. 연애가족계 이러잖아요. 그게 이 시옷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 스 발음을 하기 때문에 C라고 발음을 하셔야지 비타민 C 없어요. 좋고요. 그 다음에요 D지요. D. 얘랑 마찬가지로 요래 그리지 마시고 요렇게 했다가 바로 이렇게 꺾으시면 한 번에 시원하게 그리실 수가 있겠죠. 나 중학교 1학년 때 소문자 B하고 소문자 D하고 헷갈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B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없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잔머리 마저 안 굴러가는지 왜 이렇게. 네. 그래서 대문자하고 똑같고요. 뒤집어진 게 D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D. 좋고요. 물론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말리지는 않아요. 네.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제 손 떼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말이에요. 속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 거 E예요. E인데요. 얘를 갖다가 한 방에 그리기 위한 방법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자하고 대문자하고 사실은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거죠. 뭐 대문자로는 필기체로는 대문자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뭐 다 한 방에 그리려는 노력이에요. 다 생겼다. 되셨고요. 그 다음 15페이지에 F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제가 한글로 그 발음을 쓰다가 말았지요. 다른 거는 다 A, B, C 써줬는데 요거는 에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 나보고 어쩌라고. 영어를 몰라서 봤는데 영어가 있어. 어쩌라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밑에 그래서 그 발음법 설명이 나와 있죠. 윗니를 아랫 입술에 대고 끝까지 해보세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윗입술을 아랫입술에 대고잖아. 아니고 윗니를 아랫입술에 대고. 근데 우리 엄마들은 참 이상하지? 덮어 이렇게 가려 이렇게 이가 남한테 보이는 게 쑥스러운 거예요.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주부나 하나 이렇게 덮어. 덮지 마시고 이렇게 웃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바람을 빼요. 그러니까 이걸 덮으면 두 가지 이유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덮으면 이제 바람이 이 사이로 이렇게 좀 빠져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요거로 덮어버리면 그저 이게 바람이 빠질 때가 좀 공간이 부족해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입술이 좀 위쪽에 올라가 있어야 아랫입술하고 윗입술하고 안 만나야 이게 양순음이 안 되는데 얘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아랫입술하고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양순음으로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려와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아니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양순음이 아니고 치순음이라고 해요. 치순음. 치가 아마 이빨인가 보지? 순이 입술이고요. 치순음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치순음 또 나올 거거든. 그래서 제가 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32페이지 입모양 그림을 참고하라면 해야 돼. 그래서 32페이지 보세요. 32에 보면은 웬 남자 입이 나와 있어요. 우리 남편이에요. 값싸게 집에서 해결했어요. 덧니가 있어가지고 좀 어쨌든 얘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빼시면 돼요. 해보세요. 소리가 안 난다고 걱정할 건 아니에요. 제가 바람 빼라고 했잖아요. 바람만 빠지면 돼요. 바람이 빠진다고 해서 꼭 소리가 나는 건 아니니까. 그거 앞에다가 에라는 그 소리를 더하시면 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얘 이름은 F예요. F.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소리가 구요. 아니? 얘 이름은 F. 이게 여러분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름. 기억이죠. 기억. 이름은 기억인데 얘가 갖고 있는 고유한 소리는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맞아요. 그래서 하고 하고 만나야 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얘 이름이 있고 얘가 가진 고유한 소리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얘 이름은 F지만 얘가 갖고 있는 고유한 소리는 A요. 되셨죠?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소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얘의 이름이 기억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얘가 그라는 소리가 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소리가 중요하지. 기억이라는 것만 알면 뭐해? 기억하고 아하고 만나서 못 읽잖아요. 기억이라는 것만 알면 얘가 그라는 걸 소리를 알아야 그하고 아하고 만나서 가가 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지. 알파벳도 물론 알파벳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소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발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소리에 똑같은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얘기하다가 막 이런 거 해요? 네? 어제 해요? 이런 거. 파인애플?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소리에 없기 때문에 한글로 표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요. 한글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발음에 있는 것만 표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긴 적어야 되겠고, 한글로. 뭐 적을 건 없고 하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걸 갖다가 피읍이라든가 아니면은 히읗 같은 거를 갖다가 대충 메꾸려고 이제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행동이지만 사실 잘못됐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족 있잖아요. 가족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이게 1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요. 패밀리. 2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지. 패밀리. 네. 그러면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맞긴 뭘 맞아. 다 틀렸지. 네. 어떻게 발음하셔야 돼요? 패밀리요. 패밀리가 패밀리하고 같아요? 패밀리가 패밀리하고 같아요? 둘 다 틀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한글로 이렇게 쓰기는 합니다만 얘도 틀리고 얘도 틀렸다. 가끔 하다가 막 두 분이 다투시다가 나한테 갖고 나와. 선생님 이게 맞죠? 선생님 이게 맞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둘 다 틀려요. 한글로 안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글로 그래서 이렇게 발음 토를 다 달아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 발전이 없어요. 그죠? 잘못된 걸 갖다가 계속 나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니까 한글로 발음 쓰지 마시고요. 제가 발음을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이유를 아셨죠? 왜 한글로 쓰다 말아? 아셨죠? 못 쓰니까 못 쓴 거예요. 되셨고요. 밑에요. G. 조금 세게 발음이 나죠. 우리나라 G, 뭐 G새끼 할 때 G보다 조금 더 세게 발음이 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영어 노트가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세 번째 줄이 빨갛거나 파랗거나 점선이거나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기준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글씨를 쓰면 다 여기 걸려요, 이렇게. 그래서 대문자도 마찬가지고 다 걸리는데 이 G는요, 소문자 G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은 소문자에서만 발생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대문자는 크기가 다 똑같잖아요, 두 칸에. 소문자는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내려가는 것들이 5개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G예요. 그러니까 영어 노트에 쓸 때뿐만 아니고 그냥 이런 노트 있잖아요. 이런 노트에 내가 혼자서 영어를 써도 G가 나오면 알아서 요 밑으로 내려서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심지어 칸이 아무것도 안 그려진 노트에 쓰실 때도 이게 마치 칸이 있는 것처럼 탁탁 또박또박 내릴 건 내리고 올릴 건 올리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영어 노트를 조금 쓰셔야 되겠죠. 네,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세요. G고요. 요 소문자 G가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쓰는데요. 책에는 보통 이렇게 된 걸로 표기가 돼요. 이런 거 보셨죠? 몇 그램 이런 거 할 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사람이 그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쓰지. 네, V자처럼 이렇게 한 방에 그리시면 됩니다. A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16페이지고요. H예요. H. 네, H. 해보세요. H. 바람으로만 하시는 게 좋죠?
H 이러지 마시고 H. 그 다음 밑에 거요 I. 네. 대문자 I는요 이렇게 사람이 쓸 때는 보통 쓰지만 책에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이제 일자로 나와요. 그래도 I인 줄 아실 수가 있죠? 왜냐면 눈치가 생기니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 밑에 J. 이것도요 J 이렇게 하지 마시고 J 하지 마시고 영어는 깨끗한 지읒 발음은 없어요. 이 깨끗한 지읒 발음은 아니고요. 이 G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 G 발음이 있어요. G. 그렇기 때문에 이게 J가 될 수는 없고요. J라고 하는 경우가 J. 요것도 내려 쓰는 거야. 요것도 이렇게 내려서 쓰는 거죠. 내려서 써야 돼요. 이렇게 C가 나서 내려와야 돼요. J. 되셨고요. 그 다음 K. 뭐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L 할 때는요 혀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지우기가 싫지? L 할 때 혀가 어디가 있어요? 천장 어디? 천장 중간? 저의 유명한 그림 솜씨를 한번 윗니에요. 입천장이에요. 혀가 이제 뭐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요. 혀라는 거는 여기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입천장 중간이에요. 아니면 여기 보세요. 자,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 붙어야 되냐면요 1번에 붙어야 정확하게 L 발음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리을 발음 있잖아요. 우리나라 리을은 약간 2번에 가까워요. 조금 약간 여기까지 이까지는 안 닿아요. 까지는 안 닿고 2번에 가까운데 영어의 L 발음은 1번에 가까워서 1번은 L이고요 2번은 리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으면 어떠냐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참고하세요. L이고요. 요걸 갖다가 소문자를 갖다가 그냥 일자로 쓰다 보면 아까 그 대문자 I라든가 숫자 1하고 헷갈릴까봐 높아심에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네. 근데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쓰는 게 더 빠르니까 이렇게 뭐 쓰실 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어요. 되셨고요. 17페이지요. M죠. M인데요. M은 비음이라고 해요. 코로 나와요. 입이 다 막혀있잖아. 근데 소리가 나요. 어디로? 코로 나요. M.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뭐예요? N는요. 입술 두 개가 막고 있진 않지만 속에서 다 막아서 사실 혀로 그죠? 막고 코로 나와요. N. 이것도 비음이죠. N. 그 다음에 동그란 거 뭐예요? 오 이러면 안 되고요. 오가 맞아요. 오. 그 다음에요. P 맞죠? P도 내렸어요. 내렸고요. P도 뭐예요? P니까 양수음이에요. P. 그래서 아까 뭐였죠? 양수는 B였잖아요. B하고 P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발음기호 설명드릴 때 유성음, 무성음 이런 거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오늘 띄워놓는 거예요. B하고 P하고 남이 아니더라. 그렇게 오늘은 아시면 돼요. P. 그럼 아까 치수는 누가 있었지? 치수? F가 있었죠? F요. F하고 짝이 있다가 분명히 뭔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이요. Q지요. 다시 Q. 네, 한 방에 Q보다 Q. 요거를 발음하시는 게 더 좋은 발음입니다. 당연히 내려 쓰고요. 요렇게만 쓰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걱정이 많아. 이 숫자 9하고 헷갈릴까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다가 짝대기를 긋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꼬리를 뒤로 빼는 거예요. 보란 듯이. 왜? G가 앞으로 빼니까 난 뒤로 뺀다 이거지. 어떤 사람들은 넘긴 김에 헷갈려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많은데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만 쓰셔도 누가
영어를 쓰다가 갑자기 숫자 9를 쓰겠어. 그잖아요? 안 헷갈리니까 그냥 뭐 편한 대로 간단히 쓰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18페이지요. 요게 이제 발음법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한국말 발음에 없다라는 거지요. 아 하다가 얼 발음을 하는 건데요. 혀 끝에 힘을 주세요. 혀 끝에 힘을 주고 혀 끝에 힘을 주면은요 혀가 살짝 들려요. 그죠? 혀가 살짝 들리는데 그걸 갖다가 들어가지고 입천장에다가 갖다 대면 혀가 편하겠구만. 좀 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못 쉬게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럼 혀가 막 기댈 데가 없으니까 막 죽으려고 그러죠. 너무 피곤해 혀가. 네, 그 발음이에요. 원래 피곤한 발음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혀 꼬부라지는 발음이에요. 혀 꼬부라지는 발음.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영어는 즉 혀 꼬부라지는 발음이다, 꼬부라지는 소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막 영어 해봐 그러면은 갑자기 막 혀를 막 내가 뉴욕에 가실 때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왜냐면 R이 나왔을 때만 잠깐만 하는 거지 이게 계속적으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말을 하고서 살아요. 네, 그래서 좋지 않아요. 네. 어쨌든 뭐 R 혀 꼬부라진 건 맞는데 R이 나왔을 때만 잠깐만 혀를 꼬부르시면 됩니다. 아까 L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뭐가 달라요? 아까 L은 입천장에 닿았다. 얘는 입천장에 안 닿았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되셨고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조금 배울 게 있지 않아요? 배울 거 없어요? 어쨌든 R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글로도 이게 표현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든 쓰려고 하니까 리을로 자꾸 표기를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 아시죠? 밑에요. S예요. 다시 S 할게요. S 이러지 마시고요. S 쉬지 마시고 S 하시면 돼요. S라는 거 발음만 한번 잘 빼보세요. S. 근데 우리나라 소리에도 이 S 있잖아요. 이 싸 할 때 그 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 발음이 얼만큼 힘든 발음인지를 인지를 못하세요. 이거 무지 힘든 발음이에요. 스라는 게요. 애기들이요 한 5-6살 이전에는 스 발음 못하는 거 아세요? 애 키워본 지 너무 오래됐어. 나는 지금 막 키우고 있어서 애들이 쉬운 발음을 못해요. 선생님 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안 돼가지고 턴택님 막 이러고 진짜 그래요. 턴택님 막 따랑해요 막 타랑해요 막 이러고 그 이유가요. 여러분들 스 보세요. 이게 뭐 하고 있어요? 혀가요 입천장하고 닿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렇게 밑에 늘어져가지고 놀지도 않고 막 달동말동 굉장히 이 입천장하고 사이를 굉장히 좁게 유지하면서 그 사이로 바람을 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발음이라고요. 해보세요. 요거 이따가 잘해주시면 맨 마지막 알파벳 거를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S 좋고요. 그 다음 거요. T 좋죠? T는요 이렇게 그냥 써도 무리가 없는데 더하기하고 헷갈릴까봐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이렇게 꼬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적당한 걸로 쓰세요. 간단한 걸로 좋고요. 그 다음 이유 이것도 한 방에 유보다는요 이유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발음이겠죠. 이 기둥은 있으나 마나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큰 유는 안 그리고 작은 유는 그리는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이유. 그 다음이요. 옆에 나온 거 있잖아요. 19페이지에 요거 왜 발음법이 나와? 이거 태권 V 아니야? V 라인? V? 다 아니기 때문에 발음법이 상세하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래요? 윗니를 아랫입술에 대고 이게 뭔 말이야? 아까 보던 거잖아요. 윗니를 아랫입술에 대고 치순 이거 아까 뭐 했어요? F요. F하고 짝이 바로 이 B예요. B 요게요. 요거랑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B. 양순. B. 요거는요, 치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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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웃으면 잘 돼. B. 얘는 B. B. 얘는 B. B. B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뭔가 B하고는 다른데 뭐가 한글로는 안 된다. 이러니까 V 이렇게 하는 거야. V. 하는데 아니고요. V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시작점부터가 B. B.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 B하고 F하고 짝이에요. B하고 F하고 둘 다 치수음으로 짝이고요. B하고 P하고는 양수음으로 짝이고. 되셨죠? 말씀드리자면 요거 두 개는 무성음이고요. 요거 두 개는 유성음인데 요거는 다음에 발음기호 말씀드릴 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자, B 되셨죠? 요것도 시순이니까 신경 잘 쓰시고요. 밑에 W. W, 네, W, 네, W 좋고요. 그 다음에 X, X, 또 왼쪽 텍스트죠. 넘기세요. 이쪽 페이지요. Y, Y, 네, Y도 내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 쓰는데, 요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요게 손이 떨어져요. 손이 떨어지면 속도가 늦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한 방에 그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의외로 얘보다 더 오래 걸려요. 손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쉽습니다. 뭐 상관없는데 지금 처음 배우시는 분이라면 웬만하면 이렇게 쓰세요. Y 좋고요. 그 다음 맨 끝에 거요. 이거 마징가 Z잖아. Z인데 왜 발음법이 나오냐면 우리나라 발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Z라는 게 잘못된 발음이라는 거죠. Z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Z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이거 기억하세요? 어떻게 했는지? 입천장하고 혀하고 굉장히 좁은 공간을 유지하면서 발음을 하잖아요. 해보세요. 이거 수 안 돼. 수 안 돼. 를 할 때 목젖을 만져보시면 이게 떨림이 전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바람만 그냥 빠지거든요. 요거 갖다가 요거를 떨면서 해보세요. 꽉 차야 돼. 그러면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지. 이런 분이 계신데 즈는 달라요. 여러분들 즈 해보세요. 즈 하면 혀가 뭐하고 있어요? 그냥 누워있어. 그죠? 아르메니아다가 대고 이렇게 편하게 누워있잖아요. 근데 이거 할 때는 그렇게 누워있지 않았잖아. 그죠? 즈를 하는데 아까 얘처럼 혀를 얘처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면서 즈를 해보세요. 혀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 바짝 당기셔가지고요. 해보세요. 되세요? 아직도 즈 하고 있으면 어떡해? 즈 아니고요. 혀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니까? 처럼 혀가 약간 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 발음이 바로 요거예요. 네, 요거입니다. 요거는 미국식으로는 이름이 Z예요. G 아니야. G는 혀가 너무 편하잖아. G 아니고 Z라고 하고요. 영국식 이름으로는 Z라고 해요. Z. 근데 얘가 이름이 Z냐 Z냐를 누가 맡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거는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얘 이름이 중요해요?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Z라는 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 가지고 뭐라고 이제 이제 말할 건 아니지요. 되셨어요? 네. 그래서 얘하고도 말하자면 짝이에요. 얘하고 짝. 짝을 그럭저럭 3세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알파벳 한 번씩 그냥 보셨고요. 21페이지 보시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나오고 있어요. 그저 소문자가 내려와서 쓰는 거 G, J, P, Q, Y 내려서 쓴다. 좋고요. 그 다음에 2칸 꽉 차게 쓰는 거 있고 한 칸에 쓰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몇 분을 제가 봤어요. 뭐냐면 아이를 한 칸에 그리라니까 이렇게 죽어라고 그리시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렇게 그려도 되거든.
근데 한 칸에다가 그리라고 하니까 이 점까지 한 칸에다가 굳이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아니면 T도 한 칸에다가 쓰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쓰시는 분 계세요. 이것도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T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맞아요. 한 칸 반이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너무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고민거리거든.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발음에 똑같은 게 없는 거는 뭐뭐 있다고요? F, V, R, Z. Z든 뭐 Z든 요 네 가지는 우리말에 같은 소리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를 갖다가 한글로 자꾸 이렇게 막 끼워 맞춰가지고 막 막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없는 건 없는 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발음도 좋아지고 예, 발전이 있습니다. 밑에요, 막 뭐 이런 거 써놨어요, 제가. 막 진짜 이거는 진짜 맞아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석가희에 있는 여성복지회관에서 영어 ABC반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이런 반이에요, 옥토버반. 근데 그때 어떤 분 오셨는데 한글로 대부분 다 막 적어가세요. 표를 막 적지 말라고 막 하는데 몰래 적으시죠. 왜냐면 집에 가서 공부가 하고 싶은데 이제 못 읽으니까 답답한 거는 이해를 하는데 겁나 적어가셨는데요. 얼마 전에 노인회관에서 만났어. 노인회관에 오셨더라고요. 7년 전 그분이 이제 연세가 되셔가지고 노인회관 초급반으로 오셨더라고요. 여전히 써. 한글로. 뭔 말인지 아시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때 왕초보반을 들으셨던 분이 7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초급반에 또 들어오신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7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심지어 그때도 한글로 쓰시더니 지금도 한글로 쓰고 있는 거는 정말 이거는 뭔가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쓰지 마세요. 진짜요. 진짜. 지난 학기에 쓰셨던 분들 이번 학기에 좀 참아보세요. 네. 제가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지난 학기 쓰셨던 분들 이번 학기에 정말 한번 쓰지 말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되게 막 이게 금단 현상이 있어요. 막 불안하고 막 나만 못 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분명히 발전이 있으실 겁니다. 되셨고요. 22페이지 볼게요. 26자 알파벳 중에서요. 자음은 5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A, E, I, O, U 5개밖에 자음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몇 개예요? 21개죠. 그게 다 죄다 자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는 거지. 이상하다는 걸 벌써 이제 감지를 하셔야 돼요. 21대 5야. 21대 5. 왜냐면 자음하고 모음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글자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소리가 형성이 되는 건데 21대 5? 이게 소리가 과연 되려나? 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하고 한번 비교를 뭐 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지만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우리말에서는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게 자음이잖아요. 아야어유 같은 게 모음이지요. 자음은 19개고요. 모음은 21개예요. 그러니까 뭐가 짝이 좀 맞는다는 느낌이 드시지요. 이것저것 뭐 복합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빼도 모음의 개수가 10개입니다. 19대 10개예요. 그닥 뭐 괜찮아요. 21대 5보다 낫잖아. 네. 이게 단적으로 보이는 그 얘가 뭐냐면 컴퓨터 키보드예요. 컴퓨터 키보드에 우리 왼손으로는 뭐만 쳐요? 자음만 치죠. 오른손으로는 모음만 치잖아요. 모르고 막 쳤어?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다는 얘기야. 왼손 대 오른손이 이게 쪽수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영어는 왼손으로 잠시고 오른손으로 멈춰요? 아니요? 막 섞여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21대 5가 뭔가 잘못됐다. 뭔가 비율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지금 감지를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뭔가 이상하다.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심을 막 품어줘야 돼요. 밑에요. 그렇다면 영어는 저 5개밖에 안 되는 모음 가지고 어떻게 다 해먹을까? 왜냐면 우리나라 말에 있는 모음들의 종류가 영어 발음에도 대부분 다 있고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5개 가지고 다 해먹지? 뭐가 이상하다라는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의 모음은요, 다른 자음이나 다른 모음하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새로운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아니다. 그렇구나. 뭐 뭉쳐가지고 하는구나. 좋은데 골 때리는 건 뭐냐면요. 하나의 모음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골 때리는 건지.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음은 특별 주의 대상이고요. 트러블 메이커고요. 골칫덩이라는 말을 항상 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냐면 우리나라만은요. 이렇게 생긴 게 맨날 아만 나잖아. 얘가 가끔 미쳐가지고 오도 나고 애도 나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아만 나죠. 영어는요. 이렇게 쓰고요. 얘가 맨날 아만 나면 좋겠는데 그런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애도 나고 에이도 나고 아도 물론 나요. 여러분 생각처럼 가끔은 이도 나고 오도 나고요. 어도 나고요. 애도 나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얘가 내는 소리가 8가지라고 해요. 8가지. 그러니까 지 기분에 맞춰가지고 8가지 중에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이 언어학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 말처럼 하나의 기호가 하나의 소리하고만 딱 1대1로 연결된 언어가 굉장히 이상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깨끗하잖아. 배우기도 쉽고. 영어는 이상적이에요? 영어는 개판이에요. 예. 죄송하지만 개판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어려운 특징은 아니에요. 이게 언어마다 우리나라 언어 같은 언어가 있고 영어 같은 언어가 있는데 제가 아는 제가 조금씩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은요 대부분 그냥 우리나라 같이 일정한 소리가 나요. 영어만 이 모양이야 유독. 예,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애들도 영어 배우기 힘들어. 이태리 애들도 영어 배우기 힘들어. 다 힘들어해요. 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힘든 특징은 아니에요. 심지어 미국 애들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어쩌겠어요. 지금 우리가 영어가 세계화가 돼버리는 걸. 네,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최대한 잘 배우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말씀을 드렸나요? 24페이지를 보시는데요. 이게 A만 그런 게 아니고 A, E, I, O 이거 다 이 모양이에요. 다 이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원래 자음은 아들 자자 쓰고 모음은 어미 모자 쓰는데 저는 이거 어미 모자 모음이라고 안 그래서 모르겠다 모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모르겠다 모음 모르는 게 말거든요. 24페이지는 부록 같은 거예요. 부록 같은 건데 뭐냐면 알파벳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라는 목적도 있고요. 왜냐면 알파벳 쓰는 연습 좀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요 A부터 쓰세요. A, E, C, D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이렇게 순서에 의존해서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J 써봐 그러면은 J를 못 써. A, B, C, D부터 하면서 또 뭔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 알파벳 쓰기 연습하시라고 제가 단어를 10개를 드린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조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A가 E만 나지 않는다, A만 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한 점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선정해 놓은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알파벳을 잘 쓰신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어요. P-E-N 이지요. P-E-N 펜이고요. P 밑에 제가 한글자로 달아놨어요. 그거 참고하세요. 지금 뜻은 뭐 됐고요. P 밑에 뭐 있어요? 피읍 있지요. E 밑에 뭐 있어요? 에 있지요. N은 밑에 뭐 있어요? 니은 있지요. 그래서 펜하고 읽히겠구나 라는 감이 오시지요. 밑에요. B-A-N-A-N-A 있지요. banana고요. B 밑에 비읍, A 밑에 N 밑에 니은, A 밑에 에,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 뭐야? A가 3개인데 2개는 어고 하나는 애야. 헐 많이 되셔야 돼요 지금. 그래? 이게 비정상이에요 지금은. 헐 이게 정상이에요. 그딴 게 다 있어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P나 B 같은 거 아니면 N 같은 거는 조금 이해가 되세요? P니까 피읍인가 봐. 이상해요? 좀 맞는 거 맞죠? N니까 니은인가 봐. 그런 거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
P가 뭔 소리나? 그럼 막 멍청해. 몰라. 막 화딱지 나고 막. 애들을 못 가르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이런 거는 이해가 되시죠? 단지, E가 애 소리 난다는 게 조금 그렇지만, A가 어였다가 애였다가 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볼게요. 밑에요. B, A, L, L인데요. B가 뭐 비음 나는 거는 맞고요. L가 르니까 리을 같이 뭐 발음 나는 거 뭐 용납이 됩니다. 근데 A가 오니스라고 있어. 이게 O야. O. 그렇다니까. 밑에요. P-I-A-N-O. 피아노인데요. A 밑에 뭐 있어요? A 있어요. 그 다음에 O 밑에는 뭐 있어요? O 있어요. 아, O니까 O인가 보지. 오, 납득할만 해요. 밑에 그런데 C-O-W인데 O 밑에 뭐 있어요? 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런 식이에요. 옆에도 봐도 G-A-M-E 할 때 A 밑에 어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애도 아닌 A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여기서 좀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뭔가를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알파벳에서 우리나라 말로 어떤 소리 나는 것 같다라는 감을 잡으셨죠, 지금 다. 예를 들어서 P니까 푸다, 그죠? N니까 느다, D니까 드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 좋고요. 이상한 점이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알파벳 A 같은 경우는 O, A, 뭐 막나드다, 지 맘대로, 뭐 E나 O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모음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낸다, 뭐 모음은 골칫거리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를 제가 좀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예가 될 것 같아요. A가 여러 가지 소리가 난다는 게 정말 그렇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모음을 영어 단어 중에 모음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모음이 들어간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 뭔가 뭐 규칙이 있나? 뭐 좀 외우면 될까? 방법이 있나? 공식이 있나? 지금 여러 가지 좀 막 심란한 마음이 드실 텐데 어떨 것 같아요? 공식? 내지는 규칙? 외워서? 뭐 어떨 것 같아요? 규칙? 또 외워서? 뭔가 외우면? 공식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문같이. 한문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문 여러분들 여러분들 몇 자 아세요? 저는 한문 20에서 30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한 500자 아신다고 칩시다. 500자 아시는데 처음 보는 한문 나오면은 뭔 소리인 줄 아세요? 어떻게 읽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영어도 거의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나같이 20, 30자밖에 한문을 모르는 애하고 2만 자, 3만 자를 아는 어떤 어르신하고 둘이 이렇게 있는 거야. 대결을 펼쳐요. 한문 이제 찍어 맞추기. 나도 모르고 이 아저씨도 모르는 어떤 새로운 한자를 딱 보여주고 무슨 소리가 날까요? 뭐 뜻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무슨 소리가 날까요? 라고 했을 때 어차피 나도 찍고 이 아저씨도 찍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찍은 게 더 정답에 가까울 확률이 높을까요? 이해되시지? 그건 왜 그럴까요? 어차피 찍어 맞추는 거잖아요. 이게요, 한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이게 앞에 뭐 붙은 거 보고 이거는 정 아니면 청이야 이런 게 있대요. 감이 온단에. 그걸 이현 씨는 알고 난 모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현 씨가 정이나 청이다 에라이 정 맞을 확률도 있지만 틀릴 확률도 높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막 가 이렇게 찍는 나보다 낫겠지. 그것처럼 영어도 아는 단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답에 가깝게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식 같은 거 바라시면 안 돼요. 없어요. 공식 있으면 영어를 누가 못해. 영어 가지고 누가 고민하겠어요. 미국 사람들도 고민하는 게 영어예요. 못 읽어서. 왜? 출석부를 못 읽어 선생님이. 대학교 교수가 첫날 수업 들어와서 출석부를 보고 애들 이름을 못 읽어요.
학생 이름은 어떻게 발음해? 그래가지고 얘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밑에다가 지문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적어봐. 그래놓고 다음 시간에 그렇게 비슷하게 발음해요. 발음하고 또 물어봐. 이렇게 발음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고 아닌데요? 그러면 또 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 동네예요. 그 처음 가는데 보면 지명 보고 이 동네 이름이 뭐야? 못 읽어. 그게 그 동네에서 이제 벌어지는 현실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한 3개월 배워가지고 다 읽겠다고? 가끔가다 내가 이런 말씀 드려야 돼. 가끔가다 나중에 내가 독박 쓴다니까? 나중에 이러세요. 3개월 끝난 다음에 나한테 막 씩씩거리고 찾아와. 어떤 분이요. 선생 수업을 3개월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었는데 나는 아직도 못 읽는 단어가 많다. 막 이런 거, 옷 막 이런 거 막 지저분해서 이런 거 못 읽는다는 거야. 화장품 같은 거. 나 뭐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되게 실력이 없어서 못 가르쳐가지고 못 읽으시는 것처럼 얘기가 그렇게 이제 제가 독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공식 같은 거 바라지도 마시고 다 내려놓고 아는 단어를 계속 늙히세요. 늙혀서 요거는 내가 아는 단어 요거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익히지 않겠어? 라는 그런 추측을, 과학적 추측이죠. 때려 맞히는 게 아니고 그런 추측을 하셔야 그게 바로 영어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찍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정답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답을 뭐 보고 맞춰요? 이거 이렇게 읽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추측은 되는데 정답인지 아닌지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맞춰요?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 이거 맞지? 이렇게 물어봐? 아니면 날 데리고 살아야지 뭐. 집에 방 있어요? 날 데리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 알 수 있죠? 사전에 보면 발음기호라는 게 있어요. 사전에 보면 발음기호라는 게 있어서 그거 보고 여러분들 정답을 혼자 스스로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 미가가 발음기호예요. 그 발음기호 아시면 치사하게 누구한테 야 이거 이렇게 읽는 거 맞아 틀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집에 애들 있잖아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래 짜증낸다며?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막 짜증내가지고 치사해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전하고 나하고 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발음기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치 제가 이 말씀 꼭 드리는데요. 조율기 있잖아요. 조율기. 기타 치시는 분들 조율기 아세요? 조율기? 이렇게 빨래치기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기타 여기다가 4개다가 딱 걸고요. 띵 울리면 바늘이 왔다 갔다 배터리가 들어가요. 배터리가. 하다가 딱 중간까지 갈 때까지 이거 계속 조이면서 띵 하면 돼요. 그럼 이게 중간에 오면은 그게 딱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줄을 맞추는 조율기가 있는데 조율기가 없었을 때는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조율기 옛날에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조율기 없었어. 물론 젊으신 분들 계시지만 느낌으로? 내가 절대음감이야? 우리 아빠가 옛날에 기타를 하나 샀대요. 기타를 쳐야 이제 뭐 배우고 싶어가지고 하나 샀는데 문제는 새 기타는 줄이 자꾸 풀리는 거 아세요? 새 기타일수록 줄이 자꾸 풀려. 자꾸 치다 보면은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줄이 풀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조율기가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빠 말로는 몇리를 걸어가면 동네 아는 형이 그 형네 집에 피아노가 있더래요. 그러면 기타 뭐 집이라도 있고 있었겠어? 그냥 기타를 들고 가는 거야. 형네 집까지 걸어서 가가지고 형 피아노에다가 이제 맞춰가지고 집에 걸어와가지고 연습하다가 자요. 그럼 그 다음날은 또 가. 그 집에 또 가서 또 맞춰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율기가 요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집에서 그냥 조율기하고 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조율기 같은 게 발음기호예요. 발음기호가 영어 초창기 영어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발음기호는 제가 안 바로는 1950몇 년인가 60몇 년에 그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 발음기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만들었대요. 어느 날 이렇게 개발해낸 어떤 도구예요. 조율기처럼 발명해낸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마치 조율기가 있는데 막 어디까지 가가지고서는 조율가 이거 기타 줄 맞춰가지고 오는 행동을 요즘 같은 시대에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조율기를 쓰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표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어디까지 커버가 됐냐면요. 28, 29 페이지까지 제가 다 원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에서 다시 읽어보실 분들은 28페이지, 29페이지 이런데 읽어보시고요. 알파벳 앞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반은 예습은 하지 맙시다. 예습까지 해. 고살리겠다고 영어로. 예습하지 마시고요. 복습은 정 할 일이 없으시면 복습은 하세요. 복습은. 근데 예습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안 하는 거야, 집에 가서. 책을 안 펴는 거야. 왜냐면 자꾸 집에 가서 볼 욕심에 한글로 적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책에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라는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복습이나 예습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빠지지나 말고 잘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제 요즘 같아서는 4학기를 스트레이트로 들으세요. 4학기를 연속으로. 그래야 이 책을 2번을 보시는 거예요. 아시죠? 안 겹친다고. 그래야 2번을 보시는 거니까 어떤 책이든 2번은 봐야 알잖아요. 소설책도 2번 읽고 싶은데. 그리고 영어를 좀 어디서 배워보셨던 분들은 1학기 내지 2학기 정도를 들으시면 한 번 정도 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급반으로 오시면은 잘 연결이 돼서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막 잔소리나 막 들으시고 막 정신 없으시고 막 돈 막 내고 막 거실러 가시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내일 모레 조금 더 알차게 진도를 나가고